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관련 범죄도 늘어가고 있는데 택시 이렇게 설라고 하면요. 네. 누가 저렇게 묻냐고 물어봐요. 네. 스마트폰 파실 거 있으세요? 이렇게. 청소년들까지 범죄의 늪에 빠졌다고 하는데 잠시 후 이슈엔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무서운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린 담뱃불의 위험성, 이슈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통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스마트폰. 이제는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기 마련.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스마트폰 절도와 대규모 밀수출 사건들에 대해 파헤쳐봤습니다. 통화를 하는 것은 기본. 길을 걸으면서도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됐는데요. 요새 스마트폰 같은 거 중고등학생들이랑 훔쳐서 판다는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중고 핸드폰이라고 치면요, 그 핸드폰을 팔거나 살 수 있어요. 쉽게. 습득하거나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처분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직접 확인에 나선 제작진. 중고 휴대전화 매입이라고 검색을 하자 관련 사이트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절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양천구의 한 찜질방에서 발생한 스마트폰 절도 사건. 한 청소년이 나타나더니 잠든 사람의 스마트폰을 훔쳐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절도 사건. 휴대전화 대리점에 침입한 청소년들이 놀라운 속도로 휴대전화를 싹쓸이해서 달아난 사건인데요. 62대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금천경찰서에 찾아가 봤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 야간에 그 업주분들께서 퇴근하실 때 그 셔터를 내리지 않고 외부 유리문만 잠가놔서 그게 허술한 점을 이용해서 청소년 4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출입문을 와락 잡아당기면은 그 열리는 점을 이용해서 침입한 다음에 그 진연장치에 보관되어 있거나 또 박스 미개봉된 스마트폰 박스채로 훔쳐가는 방법으로. 대리점 밖에서 망을 보듯 기웃거리는 2명의 청소년들. 문 쪽으로 다가가는 듯 싶더니 강제로 문을 열고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십 대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문을 파괴한 다음 침입해서 진열되어 있는 휴대폰하고 미개봉된 그 스마트폰 등을 절취한 후에 인터넷 중고 휴대폰 판매 광고를 보고 휴대폰 중간 판매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개당 20에서 40만 원 상당의 넘긴 그런 사건입니다. 스마트폰 62대 가량으로 시가 한 6,200만 원 상당 됩니다. 과거에도 휴대전화 매장들의 스마트폰 절도 피해는 계속돼 왔다는데요. 직접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간 제작진. 근데 여기 3명이 애들 돌아다니다 잡혔다 그러던데? 한참 바쁠 때 이렇게 막 손님 보여주다가 배웅하다가 그 사이에 애들 못 알았어. 아예 안 꺼내놔요. 진짜 뻔데 저기다 넣어놨는데도 그 틈을 노려야 돼. 애기들, 그 중고등학생들. 예전에는 실폰 위주로 꺼내놨었는데 지금은 아예 꺼내놓지 못해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작물업자를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두 대씩만 이렇게 훔쳐도 개당 20만 원 상당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쉽게 뿌릴 수 없는 유혹이니까요. 스마트폰 밀수 관련 범죄는 대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말단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수거책과 이들에게서 사들인 스마트폰을 최상위에 있는 밀수업자들에게 되파는 매입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수거책으로는 청소년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요새 그거 있대요. 택시 이렇게 설라고 하면요. 네. 누가 와서 이렇게 문 열고 물어봐요. 네. 스마트폰 파실 거 있으세요? 이렇게. 네. 손님들이 놓고 가는 거. 네. 그거 주워갖고 팔아먹나 보죠? 손님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책에게 판매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의 경제적 이윤을 챙긴 건데요. 어두운 밤,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한 남자. 잠시 후 수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달리는 택시들을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는 건데요. 곧 택시에 올라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로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남자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 찾아가 봤습니다. 택시 정류장에 가서 택시 기사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장모님 스마트폰을 산다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흔들면서 의사표시를 해서 택시기사가 있다 그러면 택시 안으로 들어가서 현금을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물업자들에게 스마트폰을 매입한 해외 운송책은 작물 스마트폰을 홍콩이나 중국 등 해외로 밀수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한 이들만의 수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그 장모님 스마트폰을 1달러짜리 저가 수출품으로 신고를 한 후에 그 면세 지역인 홍콩으로 밀반출한 경우입니다. 이들 일상이 해외로 밀반출한 스마트폰은 약 6만 3천 대 정도이고 그 시가로는 약 600억 상당입니다. 600억 상당의 스마트폰을 해외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일당. 지금까지 적발된 스마트폰 밀수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압수된 6만 3천여 대의 스마트폰들. 시가로 따지면 6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조차 사건의 규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밀수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작물들을 습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대단히 그 욕구가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개인이 올리기만 하면은 항상 그 판로가 열려 있죠. 그러한 문제. 따라서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그러한 어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주시하면서 그것을 고리를 끊어주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스마트폰 절도 및 밀수 사건들.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반복되는 범죄를 막고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흡연 인구는 국민 5분의 1이 넘는 무려 1,000만 명. 미처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만들어낸 담배의 작은 불씨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슈엔 현장에서 확인해봅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에서 잠을 자던 20대 여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화재의 원인은 거주자가 침대에서 피우다 잠이 들었다는 담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담뱃불은 4층 상가주택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지난 4일 가락동 빌라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 또한 겨울철 추운 날씨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발생했습니다. 가스 폭발의 충격은 실로 엄청났는데요. 폭발이 시작된 건물 2층은 내부 전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1층과 3층 그리고 외부에 주차된 차량까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면물을 올려놓고
그 담배불을 댕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폭발이 발생해서 그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지금 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담뱃불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야외 다음이 바로 주택 등의 주거시설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6일 상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또한 무심코 쓰레기 봉투에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 됐습니다. 쓰레기 종량 봉투에 이제 외출하기 30분 전에 거주자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거기에 버렸다고 이제 본인이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후에 화재가 발생한 거죠. 담배는 이제 보통 이제 400도인데 이제 빨아당기면은 8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그 온도가 됩니다. 담배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발생한 화재는 같은 날 서교동의 한 지하 주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일주일 후 다시 찾은 현장은 당시 화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며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들이 눈에 많이 띄어 화재 위험성 또한 높아 보였습니다. 영업 종료 후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그 쓰레기 플라스틱 통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것이 이제 1시간 후에 훈서 화재로 되면서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린 담뱃불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화재보험협회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담뱃불을 버린 휴지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순식간에 주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어느새 방 안은 붉은 화염으로 가득 차고 마는데요.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2010년도 이후에 연평균 한 14%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씨가 남은 그 담배꽁초를 가연물이 있는 장소, 즉 그 쓰레기 수거 장소라든가 쓰레기통에 버릴 때 그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주택에서는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종이컵 등 가연성 용기에 버림으로써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담뱃불로 인한 화재 건수는 무려 18,700여 건. 하지만 담뱃불 화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가락동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참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담뱃불이 주범이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쌓아놓은 재활용품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계단참에 있는 그 외벽 한 3평 정도가 소실되었고 그 전자레인지 등 그 재활용품 및 그 가전제품 등이 그 소실되었습니다.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단연 부주의 때문인데요.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의 원인 중에서는 담뱃불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9일 신정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발생한 화재 또한 한순간의 부주의 때문인데요. 종이가 많이 들어있는 쓰레기통에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화재 현장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제작진이 찾아가 봤는데요. 이제는 말끔히 정리된 상태였지만 내부 곳곳에는 화재 당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많은 곳에서는 흡연을 삼가하는 등 흡연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할 텐데요.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고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터리에 버려야 되겠으며 특히 보행 중 흡연이나 음주 후 잠자리에서 흡연은 절대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생기는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매일 평균 4건의 담뱃불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담배꽁초를 버리기 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작은 습관이 담뱃불 화재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